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려드리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새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여전히 빅스텝에 대한 의지가 꺾이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뉴욕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고 우리 시장도 초반에는 하락세로 출발을 하면서 오늘 좋지 않겠다라는 예상이었는데 코스피는 1%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코스닥은 오히려 지금 상승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약보합권과 강보합 수준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러면서 시장은 여전히 또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 넘게 하락, 환율은 또다시 1,300원 위로 1,310원대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최근에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은 올라가고 또 반대로 금리 인상의 강도가 약해질 것이다 하면 또 주가가 올라가고 환율은 내려가고 이런 계속 반복되는 패턴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코스닥은 여전히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2차 전지 소재주들, 시총 상위주들이 다시 상승을 시작하면서 오늘 코스닥이 결국에는 지금 또 강보합권으로 전환을 하는 모습인데 과연 코스닥 시장의 2차 전지 소재들 계속 갈지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섹터들을 찾아봐야 할지 저희가 오늘 좋은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가지 종목을 빠르게 릴레이로 알려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간략하게 좋은 투자 포인트를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에 대한 궁금한 점이 생겼다. 내가 매수가 목표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지금 바로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 보내셔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그런 내용 포함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그리고 이데일리온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자, 그럼 바로 종목부터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스피드 종목 10가지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픽은요. 첫 번째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시작으로 갤럭시아 머니터리, 하나기술, 두산밥켓, CS 베어링 5가지 가져오셨고요. 이태건 전문가의 픽은 성일하이텍, EN플러스, 한네트, 미래나노텍, 모다이노칩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많이 궁금하신가요? 자, 이렇게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첫 번째 종목들을 확인해봤습니다. 이 종목 10가지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나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으로 궁금한 점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투자 노하우를 공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이태건 전문가의 노하우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QR코드를 바로 입력하고 인식을 하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태건 이렇게 성함 3글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이태건 전문가의 투자 노하우를 공유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는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종목 릴레이를 바로 시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반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네,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벤처 캐피탈 업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은 투자 회사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좀 더 명확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그 LN 로보틱스 그러니까 국내 최초로 혈관 중재 시술 로봇 식양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이 기업을 통해서 투자를 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좀 더 투자처를 좀 확인을 해본다면은 2021년 때 LN 로보틱스의 8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에 참여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투자 회사로서 굉장히 좀 그 전망 산업이나 그 관련된 산업들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또한 뭐 AI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 그러니까 리벨리온에 투자도 했던 이력이 있는데 심지어 좀 더 확인을 해보니까 AI 관련된 그 기업들에 대해서 400억 정도의 그 지분 투자를 했던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나중에 엑시트했을 때 굉장히 그 매출적인 부분들이나 기대를 크게 해볼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로 좀 더 말씀드리자 한다면 좋습니다. 그 2022년 3월이죠. 3월 이후로부터 크게 조정을 받았지만은 1일부터 굉장히 좀 추세가 전향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현 구간에서 6,600원 이상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8,000원까지 바라보셔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반종민 소장님이 소개를 해주셨고 이번에는 이태근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 갈까요? 첫 번째 종목으로 성일 하이텍을 성일 말씀을 하이텍.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어제 이제 파월의 발언으로 인해서 증시에 좀 영향을 좋지 않게 끼칠 거라고 좀 예상이 됐는데 그래도 이제 코스닥 먼저 양봉으로 좀 전환을 했죠. 다름 아니라 2차 전지가 계속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큰 흐름으로 상승들을 조금 보여주면서 흐름들이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 성일 하이텍 역시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도 계속 흐름들이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제 세비캠이라는 종목들을 조금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뭐 같은 맥락에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은 유럽판 IRA인 유럽 핵심 원자재법 이 3월 14일 날 발표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럽에 진출해 있는 성일 하이텍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월 14일 날 초안이 조금 발표가 될 예정인데 초안이 발표가 된다고 하면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조금 나올 거라고 조금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유럽 IRA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과도 같은 맥락 차원에서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의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한 이제 위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법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 업체들의 수혜가 또 예상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폐배터리 같은 경우도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성일 하이텍 첫 번째 종목으로 이태근 전문가님이 소개해 주셨고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 두 번째 종목 갈게요.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네. 예,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전자결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하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그 바이낸스가 코팍스를 인수를 하겠다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좀 확인을 해보니까 코팍스에 대한 그 인수를 마지막 단계에 지금 금융당국에 신고를 좀 완료를 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을 통해서 좀 더 가져가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이 기업이 효성그룹 계열사이기도 하고 발행한 가상화폐 중에 툴은 그 거래소에 코팍스가 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러한 그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부각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보고 있고요. 이외에 또한 가상자산 그 커스터디 전문 업체인 카르도와 그 STO 그러니까 증권형 토큰이죠. 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좀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STO도 역시나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뭐 4% 이상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통해서 가져간다 한다면 좀 충분히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좀 봤을 때도 2021년 12월부터 조정을 좀 크게 받기는 했지만은 올해 1월부터 추세가 크게 전향이 되면서 현재 구간에 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좀 특이점이 있다 한다면은 기관의 순매수세가 크게 드러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 동력이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갤럭시아 머니터리까지 반종민 소장님이 정말 숨이 넘어갈 정도로 빠르게 소개를 잘 해주셨습니다. 시간에 근데 또 딱 맞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네. EN 플러스 말씀 좀 EN 드리겠습니다. 네. EN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 들어서 연일 3연일 네. 상승 흐름들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점에서 찍고 나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어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일단 글로벌 셀 메이커, 배터리 이제 셀사들이죠. 자체 개발 방열 실리콘 폼 초도품을 좀 생산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어제 그제도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음봉을 시작했지만 상승이 전환되는 이런 모습들을 조금 이제 양봉 전환되는 이런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 초대품을 생산을 하면서 그리고 2.3톤 규모의 제품을 공급을 좀 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 방열 실리콘 폼이 사실은 배터리의 화재를 막거나 예방을 하는데 굉장히 조금 큰 역할을 하는 핵심 소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형 배터리나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에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EN 플러스가 이런 초대품을 생산을 하면서 이 셀 메이커들이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성도 평가가 됐다는 거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불이 잘 나기 때문에 불이 잘 안 나게끔 하는 이런 이제 이 초도품이 이 실리콘 폼 자체가 이제 난연성을 인정을 받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요건도 통과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이거는 이제 최근 땡! 네, 자 여기까지 EN 플러스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 다음 종목 갈게요. 네, 하나기술 가져왔고요. 하나기술. 예, 하나기술을 2차 전지 그 장비 전문 업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그 장비 전공정 턴키 공급을 할 수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패키징과 포메이션 공정의 강점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원통형 4680 그 차세대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 이 기업이 폼팩터 제조 공정 그 납품 이력이 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술 이전을 기반으로 전고체 전지용 그러니까 제조 설비와 소재를 바탕으로 2023년 말까지 양산화 가능한 기술을 완성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2차 전지로서 또한 전고체 전지용과 관련된 이슈로서 굉장히 좀 크게 부각받을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작년 9월에 굉장히 좀 대폭 조정을 받았고 올해 1월부터 다시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은 매집 추세는 굉장히 좀 살아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추세가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64,000원대 매물대가 집중되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돌파를 시도를 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잘만 안착을 하고 67,000원대만 잘 마무리가 된다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7만 원이나 72,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기술 역시 2차 전지 관련 종목 중에 하나 체크해봤고요.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한네트입니다. 한네트. 네, 한네트 같은 경우는 벤사 업무를 하고 있고 현금 자동 지급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BDC 관련주로서도 많이 이제 엮이는 그런 종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며칠 전부터 이창영 한국은행 총재가 발언을 한 걸 보면 가상화폐 기술로 신산업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고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를 적극 고민해 보겠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국은행이 이전부터 이 CBDC 관련해서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보안이라든지 그리고 화폐의 가치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발언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CBDC 정기적인 논의를 시작을 하겠다. 수개월 이내에 논의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조금 발언을 했듯이 지금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지금도 논의를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보여진다고 하면 이제 이 코인 시장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변동폭이 그만큼 좀 적은 측면에서는 훨씬 더 이제 화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조금 보여지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이 한네트의 또 이제 이 CBDC 관련주 우리가 한번 지켜봐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한네트까지 확인해봤고 가상화폐나 CBDC 관련된 종목들 두 분이 또 한 종목씩 나란히 가지고 오셨네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 다음 종목 뭐죠? 예, 두산 바켓입니다. 두산밥켓. 네, 이 두산 바켓은 그 두산그룹의 외국 기업 지배 지주회사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사실상 그 농기계와 관련된 이슈도 같이 좀 부각을 받는 기업이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해 그 매출액이 8조 원,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조 원을 좀 기록을 했는데 각각 48%, 80%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봤을 때나 그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좀 더 면밀히 살펴보니까 농업 및 그 조경 장비 관련된 그러니까 GM이라고 하는데 이쪽의 제품군이 가파른 성장을 통해서 북미에서만 51% 성장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지금 최근에 뭐 자율주행 그 농업과 관련된 이슈도 좀 부각이 되고 있지만은 대부분 이 기업의 경우에는 또 두산바켓이 나중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를 좀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의 좀 특징이 있다 한다면은 외인의 연속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인의 그 매력도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 최근 9거래일 연속 외인의 순매수세가 유입되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지금 뭐 환율이 또 다시 상승을 하고 있을 때 외인의 이탈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외인의 매수 포지션을 굉장히 취하고 있는 이 두산바켓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오늘 뭐 4% 이상 상승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은 네.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산밥켓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네, 미래 나노텍입니다. 미래 나노텍. 네, 뭐 이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뭐 LCD 광학 필름이나 뭐 반사 필름 이런 부분들을 생산하거나 판매를 하는데 사실 뭐 이것 때문에 뭐 이제 소개를 시켜드린다기보다 그동안 이제 V자 곡선을 만들면서 25,000원 선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15,000원 이하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다시 전고점을 조금 돌파를 하면서 오늘도 20%가 넘는 그런 큰 상승을 조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고점을 넘어서면서 큰 슈팅이 좀 나온 그런 자리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2월에 2차 전지 소재 기업 이제 미래 첨단 소재를 인수를 하면서 확보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미래 첨단 소재가 양극재 첨가제와 수산화 리튬 분말 가공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섹터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너무 좀 잘 갔기 때문에 뭐 같이 함께 움직인 그런 다시 반등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LG 엘스토리나라든지 뭐 포스코 케미칼, LNF 등 그리고 이런 기업들에게 소재를 좀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계 수준의 양극재 소재 및 리튬 가공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최근에도 아시겠지만 뭐 포스코 케미칼이 뭐 GM과 뭐 양극재 13조 가량 공급 체결한 내용들 그리고 올해부터죠. 땡. 네. 여기까지 올해부터 땡입니다. 자, 다음 반정민 소장님 다섯 번째 종목이죠. 네, 그 CS 베어링이고요. 네, 이 기업이 좀 지금 이게 맞나 싶기는 하지만은 네. 그 풍력 발전 베어링 전문 업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2차 전지나 관련된 섹터들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조금 소외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네. 이 기업이 그 2022년 연결 그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 88억 원 정도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상 뭐 재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을
다소 좀 가져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만은 글로벌 터빈 업체들의 수주 증가에 따른 낙수 효과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과 그리고 주력 매출처인 GE의 경우에는 올해 북미에서 그 IRA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50% 이상의 수주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좀 좋지 않았던 영업이익과 매출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이제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그 지멘스 가메사와 또한 베스타스라고 있는데 이 등의 그 매출처를 다각화를 통해서 올해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린다 한다면 사실상 작년 9월부터 추세가 굉장히 좀 좋지는 않게 흘러갔고요. 올해 1월까지는 역시나 조정폭을 좀 받았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그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에 따른 정부 정책에서 좀 비율을 줄어갔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조정을 받지 않았나 판단이 되기는 하지만은 지금 1월부터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과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크게 들어오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13,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CS 베어링까지 5번째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5번째 종목이죠. 네, 모다이노 칩입니다. 모다이노 칩. 네, 모다이노 칩 같은 경우에는 5G나 스마트폰 부품 그리고 아울렛 사업을 또 네네.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아울렛 비중이 조금 더 높아요. 6대4 정도 반도체 비중이랑 그런 차원에서 사업 비중을 조금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이 계열을 좀 보면 대명화학이 최대 주주인데요. 대명화학이 코얼패슨이라든지 다수 계열사들 좀 보유를 하고 있고 이제 시총도 굉장히 좀 크고 그리고 매출액도 좀 잘 나오고 있는 조 단위로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모다이노 칩이 최근 들어서 어제 오늘 연이어 좀 급등한 내용들을 조금 본다고 하면 소니 대표가 이제 삼성전자에 이제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칩에 관련돼서 이제 같이 협력을 하는 네. 그리고 협력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방문을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소니하고 혼다하고도 이제 자율주행 차에 관련해서 또 2025년 정도 소니 차가 좀 나올 예정이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다이노 칩이 역시 이제 소니 납품사였던 이노칩 테크놀로지를 흡수합병한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이력들 때문에 이제 이 모다이노 칩이 이제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는 것 같고 네. 과거에도 그런 이력이 있었던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인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모다이노 칩까지 함께 10가지 종목을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방송 이야기는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서서 알려드린 10가지 종목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상황은 어떤지도 바로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박유진입니다.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죠. 금리 인상 조기 종료는 없다 이렇게 못을 박는 모습이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더 심각하고 따라서 금리는 더 빠르게 올라야 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간밤 뉴욕 증시부터 오늘 우리 증시까지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지수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8%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2,441포인트 선을 지나고 있는데요. 개장 직후보다는 낙폭이 조금 줄어든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개장 직후에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상승으로 전환을 한 모습인데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16포인트 선을 지나고 있는 모습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어떤 업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을지 오늘 장 업앤다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보스타입니다. LG전자가 튀김 음식 조리용 로봇인 튀봇의 출시를 한다고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LG전자는 지난해 말에 진행된 이 조직 개편에서 이지 로봇 프로젝트라는 조직을 신설했는데요. 여기에 다양한 로봇 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 이 프로젝트에는 치킨을 조리하는 치킨 로봇에 대한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LG전자가 이 튀봇의 상표를 출원하면서 치킨을 비롯한 튀김 요리를 전반적으로 직접 조리하는 로봇이 출시될 거라는 이 임박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 튀봇의 출시는 식품 산업에서 로봇의 활용이 더 다양화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식품 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튀김 요리를 할 때 보통 고운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상 사고가 잦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장점이 또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소식에는 자회사인 로보스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로보스타는 양파를 이용한 이 제조용 지능형 로봇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LG전자가 33% 넘는 지분을 확보하면서 경영권을 확보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보스타는 6% 넘게 오르면서 34,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37,000원대까지도 올랐었는데 현재는 상승폭이 조금 해소가 된 모습이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4% 오르면서 11만 9천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전기인데요. 광명전기가 평택에 위치한 삼성전자 P3 공장의 일부 복합동에 대해서 수배 전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배 전반은 전기 시설물을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도록 한국전력이 공급하는 이 특고압의 전기를 실제 사용하는 각각의 설비에 맞게 변환하는 설비를 말하는데요. 광명전기는 이 수배 전반 중전기를 주로 제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에 광명전기와 삼성전자 사이에 수주 계약이 맺어지면서 광명전기는 3월 6일부터 또 오는 6월 30일까지 앞으로 넉 달간 삼성전기에 이 수배 전반을 수주하게 됐는데요. 계약 금액은 106억 원이 넘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명전기의 지난해 매출액의 무려 7.7%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삼성평택 공장에 관한 소식이 처음 나왔을 때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광명전기가 수혜주로 떠오르게 됐는데요. 당시에도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계약이 체결이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장에서도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광명전기는 2.2%가량 오르면서 2,525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상승폭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라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SM 인수전 관련주를 준비했는데요. 이번 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큰 이슈가 나오고 있는 SM입니다. 월요일에는 하이브가 주당 12만 원의 공개 매수에 실패를 했고요. 어제는 카카오가 주당 15만 원 공개 매수를 결정하면서 대반격에 나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같은 소식이 나온 지 불과 하루 만에 SM의 주가가 주당 15만 원을 넘어서게 됐는데요. 카카오의 공개 매수도 실패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소식에 하이브는 여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하이브가 SM 지분 25%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당 18만 원에 다시 한번 공개 매수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현대차증권은 오늘 아침 카카오에 대한 리포트를 또 내놨습니다. SM 인수는 5천억을 버는 엔터사로 가기 위해 첫 단추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매수 의견과 또 목표가 8만 7천 원을 기존대로 유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 기업에 대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MM은 1.6%가량 오르면서 15만 2,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15만 윗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와 하이브는 두 기업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개장 직후에는 하이브가 잠시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박유진이었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10가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조금 이따 공개해 드릴 건데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지금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이 종목의 매수가, 목표가 궁금해요. 이 기업의 앞으로의 전망이 좋나요? 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그런 설명들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10가지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가 가져오신 10가지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반종민 소장의 픽부터 볼까요? 유비케어와 아가방 컴퍼니, M게임, 모트렉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져오셨고요. 이태건 전문가는 어반리튬, 루닛, 동국산업, MPC, 대명에너지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더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가지 종목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샵 3772번 문자나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으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더 오픈 채팅방에서 투자 노하우를 더 배우고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지금 스마트폰으로 딱 인식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고요.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이렇게 이름을 보내주셔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이태건 전문가와 더 많은 투자 노하우 함께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이 종목 릴레이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의 6번째 종목으로 바로 갈게요. 네, 유비케어고요. 유비케어. 네, 이 유비케어는 그 의료정보 플랫폼 사업 등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좀 더 특징이 있다 한다면 약국 경영관리 시스템 그리고 의약품 통계정보 시스템 서비스 등에 사용되는 제품 등을 좀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상 좀 레퍼런스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클라이언트도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비대면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도 플랫폼과 같이 연관성을 크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유비케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지난 23일이죠. 그 정부에서 24시간 소아 전문 상담센터 시범 사업 추진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올 하반기부터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말이 많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그래도 어느 정도에는 그 이슈를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에 그 비대면 진료 그 6월까지 제도화될 예정인데 사실상 지금 뭐 의원 재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확대될 예정이다 보니까 이 비대면 관련된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는 하겠지만은 결국 약사와 또한 의사 간의 이제 분쟁이든 정부와 관련된 이러한 그 의견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다 한다더라도 여기서 나왔던 그 의원 재진 중심으로는 충분히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최근에 그 플랫폼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비대면 관련된 의료 관련된 진료는 다소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좀 예약과 관련된 부분까지는 계속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비케어 6번째로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어반 리튬입니다. 어반 리튬. 네. 일전에도 뭐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리튬 플러스의 자회사죠. 뭐 하이드로 리튬과 어반 리튬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까지 돌파를 하면서 슈팅을 먼저 좀 보여줬는데 그거에 비해서 어반 리튬은 크게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을 보이진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반 리튬을 지금 아직까지는 오르가지 않은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눈여겨봐도 좀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반 리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는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미리 뭐 개발했던 그런 이력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IP 지적재산권을 활용해서 컨텐츠 사업들도 했고,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런 사업들을 했던 부분들을 이제 리튬 플러스가 인수를 하면서 사명도 변경을 하고, 그리고 사업 목적에도 이제 리튬 사업을 좀 추가를 하면서 좀 변모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모회사인 리튬 플러스가 2차 전지 수산화 리튬 소재 뭐 제조라든지 판매를 하게 되면 유통을 하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이제 리튬 플러스를 통해 가지고 받아다가 또 시장에 조금 유통을 시키는 그런 기업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국내 소재 업체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반 리튬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7번째 종목이네요. 네, 아가방 컴퍼니고요. 아가방 컴퍼니. 네, 아가방 컴퍼니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유아 의류 및 용품 제조 판매 업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이슈가 좀 큰 게 있다 한다면은 3월 중순에 그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 회의가 이제 개최될 예정인데 이게 결국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러한 상황들을 이끌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저출산 관련된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슈만 나올 것은 아니라 뭐 그 원격 어떻게 보면 업무죠. 원격 업무와 관련된 이슈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난임 치료 관련된 이슈도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 난임 치료 관련된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현재는 좀 피할 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네네.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된 종목인 아가방 컴퍼니를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좀 특징이 있다 한다면은 7거래 연속 기간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일은 외인의 매수세도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전일 좀 크게 들어온 상황들을 봤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 좀 조정을 받는다 한다 하더라도 3월 중순을 좀 3월 중순을 좀 노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산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아가방 컴퍼니를 좀 더 부각을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현 구간에서 뭐 4,600원대 매물대 안에 안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아가방 컴퍼니까지 저출산 대책 어쨌든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근 전문가님. 루닛입니다. 루닛. 네, 루닛 같은 경우에는 의료 인공지능 기업입니다. 뭐 루닛도 이제 저점 대비했었을 때 꾸준하게 올라와서 이제 공모가 첫날 대비했었을 때는 얼추 그 부근까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훨씬 더 갈 수 있다라고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AI 관련주들이 조금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조금 주춤하고 있다라는 정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선점해 놓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인공지능, 의료 인공지능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제너럴 일렉트릭, 헬스케어라든지 후지필름, 필립스 이런 의료 영상 장비 기업과 그리고 암 진단 기업하고 이미 파트너십을 좀 체결을 해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는 이런 기업은 루닛이 뭐 유일하다. 왜냐면은 이 인공지능 AI 의료 이제 인공지능 기업 중에서는 이제 상장사 중 루닛이 유일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가던트 헬스와 사업적 파트너 외에도 투자자 관계로서 발전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이제 점핑이 또 가능한 부분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가던트 헬스로부터 마일스톤 13억 원도 수령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루닛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M게임입니다. M게임. 네, 이 M게임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300억, 그러니까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매출도 굉장히 좀 좋았고, 이번에 영업이익도 그 작년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실적적인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이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니까 해외 시장에서 거둔 성과가 실적을 좀 이끌었던 상황이고, 특히 MMORPG 중국과 관련된, 그러니까 열혈 강호 온라인과 북미 유럽의
그 나이트 온라인에 대한 상승세를 좀 나타내면서 실적적인 부분을 굉장히 좀 뒷받침해주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올해는 그 올해 신작은 한 2종 정도 출시가 될 예정인데 상반기 방치형 모바일 그 역할 수행 게임과 그 하반기 기온 M 출시를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은 상반기와 하반기 이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사실상 뭐 이러한 상황들 봤을 때는 실적적인 기대감을 좀 더 눈여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작년 4월에 그 굉장히 좀 조정을 받았고 그 작년 10월 이후로부터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조정폭을 막고 우상향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올해 2월부터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지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 좀 더 올라갔을 때 한 600원대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노리면서 공략을 하시면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바로 다음 이태건 전문가님의 종목 가겠습니다. 네, 동국산업입니다. 동국산업. 네, 뭐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는 냉연 강판 그리고 칼라 강판 이런 부분들을 가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이슈가 하나 좀 나왔어요. 880억 원 규모 투자 공시를 통해서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 소재인 니켈 도금 강판 생산 라인을 신설하겠다라고 조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500원 선에서 뭐 슈팅이 조금 나오면서 고공 엔진 했고 뭐 이틀 정도 조금 이제 쉬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제 내년 하반기에 완공을 할 예정이고 1단계에는 8만 톤,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증설까지 합친다고 하면 13만 톤 캐파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R&D를 통해서 이제 제조 노하우와 그리고 수급처 등을 이미 확보를 다 했다고 하니까 만약에 공장만 완공이 된다고 하면 이미 매출처들도 다 확보가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도 원통형 배터리 수요 같은 경우 테슬라의 이 4680 배터리 양산을 기점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BMW도 2025년부터 원통형 배터리를 적용한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인 부분 이런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 이 동국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이 니켈 도금강판 생산 라인이 2024년에 완공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땡. 네, 납품 자, 가능하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다음 반정민 소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모트렉스입니다. 모트렉스. 네, 지금 모트렉스가 7%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좀 조정을 받았으면 하는데 지금 그럴 상황들은 안 보일 것 같고요. 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기업은 스마트카 그리고 자율주행에 필요한 HUD 그리고 ADAS 관련된 개발 제조 업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그 22년이죠. 22년 영업이익이 588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보다 66% 증가를 했는데 이게 또 아까도 그 M게임과 비슷한 상황이지만은 역대 최대의 성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을 그 재무적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매출액 역시 30% 이상 상승을 했고 단기순이익은 무려 233%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가 다소 좀 이전에는 아쉽긴 했었지만은 소리 소문 없이 굉장히 매출이 많이 늘었다라고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경우에는 지난 23일에 자회사 그 모트렉스 EV가 있는데 이 기업이 그 현대 엔지니어링과 전기차 충전 사업 협업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MOU이긴 하지만은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최근에 부각되는 시점을 봤을 때는 좀 더 자율주행과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이슈가 같이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을 좀 참고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기관의 경우에도 최근에 그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는 점을 좀 참고로 해볼 수 있겠고 작년 12월보다는 그 작년 12월에 그 주가를 돌파를 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는 그 22,000원까지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모트렉스까지 확인해봤고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의 9번째 종목이죠. 네, NPC 말씀 NPC. 드리겠습니다. 뭐 NPC 같은 경우에는 뭐 폐배터리 관련해서 또 얘기가 많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다만 이제 NPC 같은 경우에 국내 1위 팔레트 그리고 컨테이너 제조 업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익성이 이제 점점 개선이 되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 부근에서 계속 꾸준히
차트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MPC를 조금 더 이제 수익 관점에서 조금 지켜봐도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적들도 많이 조금 개선이 됐는데 실적이 개선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렌탈 사업이 확장이 되면서 그리고 자동화 공정 확대 그리고 뭐 외주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원가 구조가 굉장히 좀 개선이 되면서 수익성이 조금 이제 상승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유럽판 IRA가 또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주로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현대글로비스하고 전기차 배터리 특허를 공동으로 출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MPC를 좀 지켜보시면 될 거라고 조금 보여지고요. 네. 앞으로 이제 배터리 관련 사업들도 추가적인 성장이 조금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조금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뭐 많이 올라온 수준은 아니라고 조금 보여집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 MPC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MPC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제 반정민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네. 자, 근데 이걸 보시고 역시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관련 종목들 개인 투자자분들 궁금한 점이 너무 많으실 겁니다. 최근에 주가도 들썩거리고 질문이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장민님이 처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13만 원에 매수를 하고 그 뒤로 계속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7만 5천 원까지 낮추고 비중이 15%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거 이제 올라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데 7만 5천 원 넘어갈 때까지 기다릴지 아니면 6만 7천 원 정도에 한번 팔고 다시 사는 건 어떨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대요. 그거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그 6만 7천 원대 매도하기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지 않을까 판단이 네. 되고요. 사실 만약에 좀 자금적인 여유가 있다면 추가 매수를 좀 더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7만 5천 원의 뭐 비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단기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관점을 볼 필요가 있거든요. 좀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긴 한데 그 2023년에 램시마 그 SC에 관련된 매출이 그 전년 대비 한 80% 증가할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고 상반기 유플라이마 미국 허가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한 베그젤마 시장이 미국에서만 한 3조 원 가량이 되는데 이게 셀트리온이 또 상반기 출시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길게 보시는 것을 좀 측면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셀트리온이 저도 좀 오랫동안 좀 기다려왔던 상황인데 제가 투자를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상황 중에 호재가 결국은 서정진 명예회장이 지금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쵸, 그러다 복귀했죠. 보니까 이 이제는 뭐 해외와 관련된 레퍼런스를 통해서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이 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을 좀 경영진에 관련된 긍정적인 그 효과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이외에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복귀를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하지 못했던 이슈였던 그 셀트리온 합병과 관련된 이슈가 또 다시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하니까 좀 길게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많은 분들이 셀트리온 관련주 궁금해하셨을 텐데 좀 길게 보자. 지금 뭔가 서정진 회장도 복귀하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가는 전략을 한번 세워주셨습니다. 장미님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태건 전문가님. 네, 대명에너지입니다. 대명에너지. 네. 대명에너지 어제 먼저 이제 이 상승 흐름들을 조금 보여줬고요. 뭐 최근 들어서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들을 대명에너지가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계속 조금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미국 IRA나 그리고 뭐 유럽판 IRA 그리고 어제 또 한국도 IRA를 진행을 해보겠다. 뭐 국회 차원에서 좀 얘기가 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부각이 조금 나온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이 뭐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거는 뭐 모르는 사람 없을 거라고 조금 보여지고요. 투자 비용이 계속 늘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함으로써 정부나 그리고 예산 편성에서도 계속 지원이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IRA로 인해서 미국 같은 경우들도 투자 액수들이 이런 부분들이 계속 꾸준히 좀 들어가고 있고요. 그 외에도 호주나 브라질, 인도 같은 경우도 해상 풍력을 도입을 좀 결정을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해상풍력 에너지 쪽 같은 경우에는 급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을 마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좀 중요한 게 또 이 이주내 유럽도 이주내로 청정 에너지 보조금을 제안해서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풍력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땡. 보조금. 네,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두 분이 10가지 총 20가지 종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탑픽 종목 하나씩만 골라주시고 마무리해볼까요? 네, 제 탑픽은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고 네. 목표가는 아마 제가 봤을 땐 8만 원까지는 그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이태근 전문가님. 네, 대명 에너지입니다. 네. 네. 대명에너지까지 네, 네. 함께 탑픽으로 골라드렸으니까 시청자분들 오늘 이 종목들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증시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저희는 또 내일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